핵심론 6주차 1일 합격노트 문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설문 보시면 사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자 여기요, 토지와 이렇게 건물에 두 줄을 그어볼까요? 건물만을,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입니다.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초작업을 해볼까요? 기초작업.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기초작업을 먼저 잠깐 하고 들어가는 게 문제 풀을 때 좋습니다. 갑이 자신의 땅과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이죠 지금. 근데 건물만을요, 건물만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이렇게 매매로 팔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동일인이었던 토지와 건물 중 뭐만요? 건물만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을한테는 무슨 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거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여기까지 얘기죠. 그리고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여기 매도하고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이렇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된 거죠.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해도.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취득이 됐어요. 근데 얘가요, 건물만을 얘한테 팔았다. 그래서 병은 건물을 뭐 하는 사람?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물의 양수인. 여기서 문제가 된 발단은 건물은 넘겨받았는데요. 뭐를요? 지상권을요. 지상권을 이전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지상권을 뭐를 안 했다? 이전 등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래서 병은 건물만 가지고 있고 지상권은 현재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병은 지상권은 없다. 현재 지상권은 없죠. 대신에 장차요. 장차 뭐 할 놈? 지상권을 취득할 놈이다 그랬죠. 취득할 놈. 따라서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취득할 놈 병의 지위죠. 병의 지위. 건물 양수인 이 사람의 지위를 물어보는 거다. 이거 지위를. 그럼 지상권을 설정해 줄 사람은 누구? 땅 주인이다. 땅 주인이니까. 갑이 지상권을 뭐 할 사람? 설정해 줄 사람이다. 지상권을 설정해 줄 놈 그랬어요. 줄 놈. 근데 줄 놈이 누구한테요? 장차 취득할 놈한테. 장차 취득할 놈한테 건물을 뭐 해달라고요? 철거 청구하는 거. 철거 청구하는 거는 허용되느냐? 안 된다. 신의칙에 반해서. 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문 보실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1항, 을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 누가요?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근데 병은, 건물 양수인은 취득했다 못했다? 취득 못했다. 이유는 뭐죠? 등기를 안 해서. 1번 해결. 두 번째, 갑은 병에게, 병이 누구죠? 취득할 놈한테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놈에게 토지 사용한 거 있죠. 토지 사용. 이거 부당이득 반환 요구 하나요 못하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료는 내놔라. 사용료. 철거는 안 되는 거죠. 철거는 안 돼요. 왜요? 신의칙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돼서 철거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고요? 부당이득. 사용료죠. 사용료. 사용료는 요구할 수 있다. 철거하고 사용료 요구하는 거는 별개다. 별개다. 왜냐? 병이 남의 땅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당이득이니까 사용료는 물어줘야죠. 그래서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하고 다르다? 철거 요구가 안 되는 거다. 철거 요구가 안 되고 뭐 사용료 요구는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를 한 번 더 점검. 갑은 줄놈이죠. 병에게, 병이 누구죠? 건물 양수인한테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3번, 갑이 정에게요. 정에게 뭐를? 토지를 양도했다. 여기 토지 양도에 두 줄 그어볼까요? 땅을 팔았다 이거지. 정에게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땅 주인이 바뀌는 거죠. 땅 주인이.
땅 주인이 갑에서 득으로 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토지가 양도되면 이때 을은 누구죠? 법정지상권을 뭐한 놈? 취득한 놈이죠. 얘가 취득한 사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정에게요. 정에게 지상권 주장할 때 등기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정에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도 정에게도 얘는 등기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지상권 계속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럼 연결하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놈이죠. 취득한 놈. 정이 누구죠? 토지 양수인. 토지 양수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죠. 있다.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거죠. 4번 갑이 누구한테요? 병에 대해서. 병이 누구? 장차 취득할 놈. 장차 취득할 놈한테 검을 뭐 해달라고요?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여기 있잖아요. 갑이 줄놈이 취득할 놈한테 뭐 해달라고요? 철거 청구하는 거는 안 된다. 뭐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니까. 사용료 요구는 되고 철거는 안 되고. 이거 두 개 구별 꼭 해두셔야 돼요. 5번 만약 병이 여기서 포인트는 경매라는 거죠. 이게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렇게 여기처럼 매매가 아니라 이걸 뭘로 가져가면 경매로 가져가면 경매로 얘가 건물을 가져가게 되면 지상권 등기 안 해도 등기 없이 지상권이 이전된다. 여기 포인트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요? 안 해도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더라. 매매가 아니라 뭐일 때요? 경매일 때. 그래서 본 문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놈에 관한 사례 문제를 이렇게 잘 녹여낸 거예요. 나머지 지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3번 지문이 정답이었는데 나머지 지문 꼼꼼하게 잘 정리하실 것.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요, 보신 것처럼 연습을 맨 처음에 한 번 들어갈 때 어려운데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읽어주고 복습을 해주시면 무리 없이 1분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구조를 한번 딱 그려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이쪽에 누가요? 줄놈이요. 줄놈이 누구한테? 장차 취득할 놈한테. 이 장차 취득할 놈한테 뭐 해달라고? 철거 청구하는 거. 철거 청구하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 이 논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는 뭐라고요? 취득할 놈 케이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여러 판례가 싹 녹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유치권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것은 1항 목적물에 대한 뭐를요? 점유죠. 점유를 취득한 뒤에 채권이 성립했어요. 그럼 뭐가 먼저? 점유가 먼저 생기고 채권 나중에 생겼죠. 그래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왜요? 점유하고 채권은 아무 상관이 없다. 결련성은 뭐하고요? 목적물하고 뭐하고요? 채권 발생하고. 목적물하고 채권 발생이 결련성을 요하는 거지. 점유하고 채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인정되더라. 1번. 두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무슨 점유자로?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할 때 이때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 누가 점유하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더라. 2번 X.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해서 뺏어올 수 있는 건 되지만 뭐에 기해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 침탈되면 유치권에 기해서가 아니라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만 가능하다. 점유해수가. 그래서 3번도 X.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뭐 없이도?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무슨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구별할 거는요. 이거하고 구별할 거는 이거죠. 유치물을 뭐 할 때? 사용, 되어, 담보 제공할 때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때는 채무자의 뭐? 승낙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 필요 없는 게 딱 하나다. 그게 바로 무슨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X. 다섯 번째,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요. 유예기간을 줬다는 거는 변제기가 어떻게 된 거다? 변제기가 유예된 거다. 만약에 유예기간을 6개월 줬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변제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예된 거죠. 유예.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에서 말하는 변제기,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 채권의 변제기가 어떻게 되면? 유예가 되면. 변제기가 유예가 되면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을 되돌아보면 1번은 점유하고요. 채권 발생에 관한 문제. 2번은 점유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케이스. 이 경우에 유치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세 번째는 점유를 뺏겼을 때 어떻게 점유를 회수하느냐 그 문제. 네 번째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지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을 꼼꼼하게 잘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매일 학습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